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죠. 주말에 안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1%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한때는 갭상승 출발 후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10월 마지막 날이 오늘 1%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가 나왔고, 거의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하이닉스의 흐름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또 다른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오랜만에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전 종목이 모두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파란불이 몇 종목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낙폭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이번 달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차례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마지막 날이 오늘은 어제 매도세 그 이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기관도 많은 매도세는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연기금은 10월 내내 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11월 달에 시작이 되는 만큼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틀 동안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 매도폭을 더 뛰어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7거래일이네요.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3거래일, 기관은 4거래일, 수급이 완전히 삼성전자하고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이버,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역시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KTNG, 카카오뱅크,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했고 정말 오랜만에 카카오뱅크가 포함이 되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전날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의 PCE 발표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9월 PCE였던 만큼 그렇게 썩 좋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었던 만큼 PC도 당연히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9월 PCE가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미 부정적인 결과에 따른 주가의 반응,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이 나왔고, 또 전월 대비 0.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상당히 좋지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애플의 실적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등등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고, 그 때문에 시간에서 급락이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실적, 물론 아이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실적은 양호했던 만큼 이게 시장을 크게 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다른 기업도 아닌 애플 측에서 견조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주 수요일에는 FMC가 있고, 또 4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간선거가 있고, 또 10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는 FMC에서 0.75%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99%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번 11월에 0.75%가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번에도 0.75%를 한 번 더 할 것인지, 그게 정말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다음 FMC에서도 0.75%의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번 0.75%가 자이언트 스텝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0.5%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0%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하고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일단 0.5%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이 조금은 부진하게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대감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가 둔화가 된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정말로 10월 CPI가 꺾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CPI 지수가 크게 급등을 했었던 만큼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예상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0.75%가 조금은 지워지고 0.5%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강해진다면 앞으로도 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연말하고 내년 초에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수요일날 중간선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P 500을 보면 금요일날 2.4% 급등이 나왔고, 지금 60일선하고 120일선, 이 중요한 라인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20일선이었었죠. 여기가 한 차례 저항으로 작용이 되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우지수처럼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오늘 시장 흐름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의 흐름이 조금은 저조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60일선하고 120일선하고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네요. 반면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8월 당시에도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서 또 부진한 상황을 연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이평선을 돌파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기간 내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다우지수도 위치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아시아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가 1.6%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1%, 반대로 상위 지수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하이닉스는 실적 이슈라든지 감산 이슈, 그리고 비교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도 있고, 이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약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4%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의 하락분을 모두 뛰어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4%, 5%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금요일을 제외한다면 9월 말부터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졌었거든요. 어쨌든 꾸준하게 수급이 이어졌던 만큼 하루 단발적으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모든 수급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혹시나 재료가 있나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강세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언제 주가가 목표가에 따라서 움직였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오늘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의미를 붙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외국인의 매수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9월 말경부터 이 저점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었던 연속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저점에 대한 신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반도체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고, 또 경기 침체가 세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슈도 있고, 금리 인상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선뜻 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거부터 항상 2000년대 초반부터 확인해보면 누구나 지금 반도체가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항상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었고, 또 반대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때
그때는 어김없이 외국인의 매수에 함께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다면 또 방향이 상승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물렸던 분들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탈출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상당히 부정적인 재료만 내포하는 시점인 만큼 저는 오히려 올라올 때 자르기보다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출렁인다고 해도 계속 가져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직전 저점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가격대를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21선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짧게 가져갈 생각이라면 여기 61선 그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외국인의 수급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많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시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고용이 조금은 부진하게 나오고 또 10월 CPI가 8% 이하로 떨어진다면 다음 FMC에서는 0.5%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럼 시장의 방향이 다시 상승 쪽으로 또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기준을 세워보면서 조금은 반도체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